김지훈 감독님, 송강호 배우, 박정수 배우, 오정세 배우, 임수정 배우, 전여빈 배우, 정수정 배우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거의 개막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저희 자리에 서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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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금방 이 앞에서 보니까 거의 그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것 같은 수준의 다정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팀이시더라고요. 오늘 아마 또 극장 무대 인사까지 거쳐서 영화제 무대까지 드디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한 분 한 분 부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거미줄 연출한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아니 엊그제 개막식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꽉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수정 배우님. 안녕하세요,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미집 중에서 강호세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도역의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한유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송강호 배우님. 송강호 배우님은 올해 사실 네, 오정세 배우님 저 계십니다. 네. 송강호 배우님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또 특별한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신데, 또 영원한 따거 주윤발 형님을 만나셨는데, 송강호 배우는 나의 영웅이다. 하지만 한국어로 말씀을 하셨고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주윤발 배우님이 좀 그러니까 위트 있는 농담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반갑고 너무 대단히 영광스럽다를 이제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기가 좀 민망하셔가지고 위트 있게 농담을 하신 것 같고, 직접 진짜 대배우를 맞이하니까 그 아우라랄까, 그 대스타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두 분이 함께 또 포옹하시는 순간을 보면서 한국 역사, 한국 영화뿐 아니라 세계 영화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이렇게 장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수 배우님, 지난 5월에 칸 영화제에 이어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까지 16년 만에 영화계로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여정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약간의 그 운기를 갖다가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야말로 천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을 만났던 게. 그리고 너무나 그 거미집을 같이 했던 우리 연기자들이 화합이 잘 되고 너무 재밌게 해서 정말 저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거미집이 개봉 2주차인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거미집은 어떤 영화인지 전여빈 배우님께서 미도답게 씩씩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미집은요. 거미집은 어떤 영화냐? 여러분 혹시 그 말 아시나요? 저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신조어인데, 중꺾 금화라고 있어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 마음과 정신을 아주 잘 내포한 절대 끝까지 자신의 열정을 버리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김열 감독님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장면만 바꾸면 영화가 걸작이 될 거라는 그 믿음 하에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을 다시 모으면서 그 이틀 동안 촬영을 벌이는 그 현장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찍게 되는 시나리오를 김열 감독이 꿈을 꾸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혹시 이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 중에서 영화 속의 김 감독처럼 아직 찍지 않는 영화 장면이나 혹시 연기하는 꿈이나 뭐 영화의 내용 같은 게 정말 꿈에서 나왔던 기억 같은 게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감독님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세요? 감독님 그런 꿈을 꾸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꿈에서 나왔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꿈이니까 이제 뭐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그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서 꿈속에서 되게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안달복달했던 그런 기억들은 많아요. 최근에도 거미집을 다 끝난 상태인데도 끝나고도 그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어가지고 정말 영화 거미집처럼 그 스태프와 배우들 다시 불러야 되나 막 이러면서 노심초사했던 그래서 그런 악몽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화를 만들고 찍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스스로 악몽까지 꿔가면서 겪게 되는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정 배우님, 여기 극 중에 보면 뭔가 민자는 미도같이 막 김 감독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내심 이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변화를 되게 반기는 눈치였었거든요. 민자의 심리나 이렇게 마음을 막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김 감독이 새로 고친 시나리오는 70년대 이 대표 여배우가 아주 느끼는 어떤 갈증을 확 풀어준 시나리오였을까요? 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김열 감독이 바뀌기 전에 시나리오에서의 이민자는 그 시대 당시에 늘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좀 헌신적이고 또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여성 캐릭터였는데요. 바뀐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캐릭터죠. 그래서 아마도 여성 캐릭터로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에 배우로서는 또 열정이 막 넘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반대를 내심 속으로는 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자신의 욕망을 막 드러내면서 연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정세 배우와 사실 수정 배우 같은 경우는 이 극 중의 호세라는 캐릭터와 유림이라는 캐릭터에게 감독님이 굉장히 가혹한 디렉션을 많이 하시죠. 하춘아는 녹음 전에 1000번을 연습을 한다는데 라는 얘기를 하지만 1시간 전에 대본을 받았다거나 유림이한테 너무 힘들면 얘기하라고 얘기해놓고 아까부터 힘들었다고 대답하면 힘을 내보자 유림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김준 감독님의 어떤 친절한 듯 가혹한 디렉션이 혹시 현장에서 있었던 적도 있나요? 영화 속의 김 감독처럼? 김지훈 감독님 작업을 하면서 가장 가혹했던 부분은 저에게 탑스타라는 역할을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한 저 스스로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탑스타는 주로 해오셨던 역할이시잖아요. 아직 3번뿐이 안 해서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수정 배우님은 어떠세요? 감독님이 뭔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배우로서 이거 굉장히 가혹한 디렉션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혹시 있으셨나요? 방금 박정수 선생님이 너무 많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들렸네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혹하다기보다는 뭔가 원하시는 뭔가 이런 연기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셔서 사실 그걸 굉장히 콕 집어서 다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림이한테는 좀 뱀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뱀처럼? 네. 그래서 어떻게 뱀처럼 막 스르륵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디렉션은 있었지만 가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뱀처럼 연기하는 수정 배우를 결국 잡아내셨던 것 같은가요, 감독님? 예, 그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영화 속 영화의 이제 거미집 안에 이제 그 욕망으로 들끓는 그런 어떤 여성 캐릭터들이 이제 아주 그 원색적인 충돌을 보여줘야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데 그 임수정 씨랑 정수정 씨랑 좀 다른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동물로 표현하면은 정수정 씨는 뱀처럼 사악한 어떤 느낌을 주는 느낌이 더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가혹한 디렉션 근데 제가 옛날에는 좀 약간 가혹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놈놈놈 찍을 때나 뭐 달콤한 인생 찍을 때나 뭐 장학년도 아마 이제 수정 씨는 아마 기억할 텐데 되게 이제 뭐 가혹하기라기보다는 약간 그 어쨌든 관객들은 배우의 어떤 감정이 극단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 좀 힘든 뭐 주문을 하고 그 배우가 끝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요즘 거미집은 모두들 다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연기 가혹한 디렉션을 안 해도 스스로 가혹해야 하는 어떤 그런 여론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뱀 얘기를 하니까 혹시 각각의 캐릭터마다 생각하셨던 어떤 시비간지 같은 동물이 있으세요? 뭐 김열 감독 송강호 씨는 약간 곰 같은 느낌, 그 우직하고 그런데도 또 곰이 되게 싸나운 동물이고 되게 강한 동물이면서도 약간 좀 뭐랄까 그 약간 순진하고 귀여운 데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김열 감독이 되게 광기에 터 있는 어떤 그리고 또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에 상황까지 가면서 안달복달하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되게 귀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물 연상, 우직하면서도 또 순간순적으로 귀여운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그런 느낌을 좀 했었고요. 이제 모두들 다 설명하려면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또 김 감독님이 정말 곰 같은 옷을 입고 사냥꾼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박정수 배우님이 너무 많지 이렇게 얘기 옆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극 중에 오여사는 야 너네는 이 결말이 이해가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어떤 솔직한 현장에서의 궁금증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감독님에게 물어보는 스타일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정말 어려워서 지금은 제가 대들지만 그때는 대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요즘 저한테 가혹하세요. 찍을 때는 전혀 김지훈 감독님은 어떤 배우한테도 가혹하시진 않으세요. 다 배우를 믿고 맡겨주시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모범생처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한테 증언을 좀 들어봐야지 알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모범생 같이 합니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전여빈 배우가 연기하는 이 미도라는 캐릭터는 김열 감독에게 정말로 어쩌면 저렇게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싶을 만큼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어떻게 미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송강호라는 이 배우와 선배에게 거미집의 협업을 통해서 갖게 된 새로운 확신이 있다면 또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해석했던 미도는 어쨌든 나름 금수저잖아요. 어쨌든 신성 필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영화 예술을 익혔던 사람이고 자기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취향이 되게 좋아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했어요. 근데 자신이 작업하고 참가하는
어떤 시간들 속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아주 큰 열정과 사랑을 쏟을 만한 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김열 감독님이 새로 주신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고 완전히 꽂혀버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사랑할 것이 생겨버린 불나방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패를 다 내어놓는 그냥 그 사랑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어떤 예술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강호 선배님과는 작업하면서는 사실은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또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송강호라는 액터를 한 아티스트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의 영화와 연기를 보았다면 저 또한 이제 그냥 한 관객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보면서는 어떤 새로운 확신보다는 저렇게나 잘하고 기프트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나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집중하고 더 갈고 닦으려고 하는 모습에 사실 너무 놀랐던 기억만 나요. 그래서 저렇게 결코 무뎌지지 않는 칼날 같은 아티스트다, 예술가다.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정말 작년에 그 어떤 자극보다 센 자극이었어요. 그 자세를 보고서. 그러고서는 저도 역시 그 모습을 담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송강호 배우님이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모니터를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그 가혹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었지만 사실 혼자 그 감동만이 떠 안아야 되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마도 다행히도 이 작품에서는 감독 역할을 연기하기 때문에 송강호 배우와 김지훈 감독이 그 외로움을 뭔가 공유하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 어떤 연민이나 뭐 그런 공감을 느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서로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지금까지 사실 뭐 5-6 작품을 함께 해오셨지만 유독 이 작품 거미집을 찍으면서 김지훈 감독에게 느꼈었던 어떤 공감의 부분들이나 혹은 외로움을 함께 나눴던 순간들 같은 것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두 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지훈 감독님하고 한 25년을 이제 5편을 이제 평균 한 5년에 한 번씩,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5년은 볼 일이 없겠네요. 농담이고요. 정말 저는 김지훈 감독,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님이라는 예술가와 영화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이번에는 어떤 여행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 설레이는 마음 한켠에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작품, 새로운 어떤 여행 목적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여정이 꽤 막 희열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 희열을 찾기 위해서 또 고통도 따른다라는 걸 늘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맡은 김열이라는 감독과 실제 김지훈 감독님이 어떤 그 뭐랄까 어떤 그 마음적으로 동의가 되고 동질성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뭔가 현장 뒤에서 함께 두 분이서만 따로 모이는 장소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요, 내가 오늘은 좀 개인적이 바빠가지고 자리를 안 했는데 장영남 씨 연기하는 네. 장면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카메라 뒤에서. 그때 동시에 얼굴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영남 씨의 좀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 걸 동시에 이렇게 눈을 약속도 안 했는데 그런 어떤 순간이 극중 김열이라는 감독과 실제 김지훈 감독님의 마음이 합의를 통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겪은 적이 있죠.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배우만 쭉 해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순간은 외롭단 말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지점에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감독이 참 편하다. 왜냐하면 카메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카드 오케이만 하면 되는 어떤 위치구나. 그래서 배우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은 힘들고 이러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감독들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김지훈 감독님이나 영화 감독님들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감독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그 어떤 그 뭐랄까 인간적으로도 되게 연민이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김준 감독님은 마침내 이 오랜 동료가 자신의 고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이 상황들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근데 그 강호 씨가 그 거미집에서 이제 더 이제 감독의 구체적인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느끼셨겠지만은 이미 그 전에 감독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이 현장에서 힘든 거는 그 자기가 판단하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치 다른 얘기를 하면은 도박판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뭔가를 이렇게 올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잘 간 건지 못 간 건지 자기 모든 걸 다 걸어놓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뭐 저는 도박을 뭐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오케이를 내린 건가? 왜냐면 백예망의 시선들이 다를 일시에 다 저를 보면서 이게 맞는 겁니까?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감독이 약해지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다면은 다 흔들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감추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아프면 아프고 불안하면 불안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이제 힘있게 나가야 되고 다른 배우들한테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 나도 모르는데 그럴 때가 이제 좀 힘들고 외로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관객분들 김준 감독님에게 우리 함께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아니 이거 뭐 그냥 감독이면 다 그렇게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감독이 세상의 모든 감독님들을 대표해서 김준 감독님이 어떤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수정 배우님과 또 김준 감독님은 20년 전 협업작인 그 장화홍련이라는 작품에서 또 20년이 지나서 거미집이라는 작품을 통해 만났는데요. 장화홍련 오프닝을 보면 수미의 눈을 최대한 가리고 안 보여주는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미집은 정말 이민자의 눈으로 시작해서 이민자의 눈으로 끝나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임수정 배우에게도 스스로 어떤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혹은 새로운 눈을 보여주는 어떤 도전과도 같은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진짜 이민자는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화홍련에서의 수미는 사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처음부터 거의 영화 중후반까지 끝까지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스테리함이 나온다면 이제 이민자는 정말 어쨌든 바뀐 시나리오에서부터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나다 못해 폭발시키려고 하는 그 어떠한 도구와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표현하고 전달하고 폭발시키려는 그런 감정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가 연기해야 하는 매 씬에서 조금 더 고도의 에너지를 갖고 배우들과 연기의 호흡을 맞춰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더더욱이나 더 이제 저와 이제 저라는 배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정을 할지, 제가 어떠한 감정을 눈에 담을지, 또 제 근육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어떤 얼굴을 보여주게 하려고 많이 이제 톤도 잡아주시고 디렉션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민자를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또 배웠고 또 새로운 얼굴을 배우로서 관객분들께 보일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영화 안에는 그 뭔가 엄청난 환란이 펼쳐지지만 그 밖에서 봤었을 땐 이 영화 찍는 현장이 굉장히 즐거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럽기도 했었는데요. 정수정 배우님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경력의 선배님들 배우들과 동시에 앙상블 연기를 펼치는 거는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영화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정말 영화 만든 거의 기쁨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꼈던 순간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나요? 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매 현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첫 이제 극장 개봉하는 큰 영화였고 너무 좋아서 제가 물어볼 정도였어요. 원래 영화 현장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연기할 때도 서로 엄청 배려해주면서, 또 선배님들도 저 긴장하지 않게 항상 편하게 좀 판을 깔아주셨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연기하는 게 좀 긴장되고 부담이 됐었지만 이런 현장의 분위기가 저를 좀 녹아내리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작의 기쁨이 꽤 컸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실망할 날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 기억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영화의 만들기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네. 오정세 배우님, 제가 듣기로는 배우들이 세트장 앞에 있는 정자 같은데 오손도손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는 시간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저도 그 정자 아래서 이야기했던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 풍경이 저한테는 그냥 영화적 한 스틸처럼 남아있는 그 정자 아래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손도손 모여서 단역 배우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걸 멀리서 송강호 선배님이 그 배우들을 좀 아이 보듯이 이렇게 지그시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풀샷을 저는 보고서는 그게 좀 어떤 스틸 사진 같은, 어떤 영화의 낭만 같은 이런 느낌의 정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현장이 막 시끌벅적하진 않고 MBTI가 다 I 성향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아수라장을 만드는 좀 더 특이한 영화였던 것 같고, 그런 정서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왠지 뭔가 안 봤지만 그 장면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요. 네, 전여빈 배우님,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찍으면 그게 화면 안에서는 박력이 되는 거라는 대사를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촬영장의 고통이 영화적 박력으로 탄생됐다고 생각하는 씬이 있다면 본인 씬이어도 좋고요, 다른 분의 씬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도는 단 한 씬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이 박력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거미집 촬영 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건 이 각 배우가 각각의 폭죽 같았어요. 그래서 마치 폭죽놀이가 마구잡이로 이제 막 하늘에 별 놓듯이 수 놓듯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 폭죽이 언제 터질지 막 이 시간을 모르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막 휘휘 하고 막 그걸 바라보는 그 느낌이 들어서 끊임없이 약간 집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미집은 그냥 박력 그 자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자꾸 배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배우 아무나 하나 하는 줄 아나 봐 이런 뭐 대사도 있지만 유리미가 그런 대사도 얘기하지만 미도도 그렇고 김 감독도 그렇고 모두 은근슬쩍 배우를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는데 이게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란 말이죠. 각각의 배우에게서 어쨌든 배우 역할이 아닌데도 배우 역을 하고 싶어 했던 김 감독과 미도에게 왜 그토록 배우를 하고 싶어 했을까? 그들의 마음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글쎄 그 이제 거미집이 이제 뭐 아까 중국 금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뭔가 그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이든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이 또는 좀 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 인지상정인데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각각 다 다르죠. 다른데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점에서는 욕망 그것도 일종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망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목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배우들은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어떤 장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감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있다면 그거를 실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싶어하고 미도도 그렇고 뭐 하여튼 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 미도는 사실 결국은 실행되지 못했잖아요. 출연 불발에 이르긴 했지만 왜 그렇게도 유리미 대신해서 그 카메라 앞에 나오고 싶었을까요, 미도? 우선 이제 미도는 그 거미집이라는 영화의 결말을 기필코 완성해내겠다는 그 집념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유리미를 고깝게 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해내겠다 내가 해내서 감독님께 보여드리겠다 사실은 그냥 중껏 그마죠. 꺾였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배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땜빵의 형식으로 무조건 잘 해내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 아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김지훈 감독님한테 연기시키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또 우리 현장에서 혹시 보신 적도 있으세요? 김준 감독님 연기하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대사를 하다가 이제 뭐가 말이 꼬이면 왜 이렇게 쓴 거야 도대체? 감독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딕션이 이게 제대로 되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세요. 나는 꼬여도. 근데 우리 이계통에 종사하는 감독님 또 주변의 스태프들 다 배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몇 프로는 기회가 안 와서 안 냈을 뿐이고 본인이 도전을 안 했을 뿐이야. 근데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은. 감독님께 직접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 감독을 못하는 사람이 평론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박준 선생님이 이제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감독은 또 이제 이제 대본을 쓰는 감독이라면은 인물들을 이제 다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듬에 어떤 톤으로 어떤 타이밍 어떤 템포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걸 알고 또 이제 캐릭터의 입장들을 아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연기를 뭐 디렉션 할 때 이제 좀 흉내 낼 때 이제 그게 이제 딱 배우분들은 연기자분들은 감독의 어떤 비전이나 판타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알아내려고 하고 이제 그거를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감독이 조금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해도 이제 그게 확 크게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좋게 봐주신 건데 사실은 저도 시작은 연극과였어요. 그래서 연기를 초반 학교 다닐 때는 했었죠.
이게 왜 내 자랑 얘기가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 수습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감독이니까 없었던 건 인물들을 아니다. 인물들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좀 대사를 좀 잘 쳐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보면 착한 여자, 뭐 나쁜 여자, 이상한 여자 다 나오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 이상한 사람들만 다 나오는 영화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열 감독이 바뀐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막 야 이상하다고 한 사람 없어? 이상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되게 이상하길 바라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김지훈이라는 감독님 사전에 이상하다라는 것의 정의, 의미는 뭔가요? 감독님 사전은.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저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이게 나를 사로잡지? 왜 이게 이런 감정으로 나한테 오지?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모르게 있으면 모르는 거잖아. 안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 이상한 지점을 계속 그 인물이나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랑 계속 논의하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뉘앙스나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감독이라 생각하고 또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영화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내가 살면서 느꼈던 이상한 순간이지만 뭔가 되게 강렬하고 저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충만되는 어떤 순간으로 만들어내고 현실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영화를 통해서 했던 작업이고 특히 거미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상한 어떤 지점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관객들 후기 보면 정말 정말 이상한 영화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평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정신이 하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재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영화적 재미를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 하는 작업이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고 거미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상한 놈으로 이미 또 나오셨던 송강호 배우는 그 긴 시간 동안 김지훈 감독의 이 사전 안에서의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네. 사실 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기를 하고 예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다라는 것이 창의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상해지려고 연기하고 창조하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일련의 작업 형태가 이상해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말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간의 모든 너무나 이렇게 비합리적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세상이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모든 사람도 다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은 약간 불합리하고 너무나 모순적이고 그게 나는 그런 어떠한 아이러니가 그게 또 인생이고 그 아이러니를 풀어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이제 더 이제 강렬하게 표현하고 더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어떠한 순간들을 영화 안으로 끌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송강호 배우에 대한 칭찬으로 이상한 배우네라고 이상해지려고 너무 이상해 이게 칭찬으로 들려요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나니 이상하네요. 네, 여러분 이상한 감독님과 이상한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 네이버 오픈톡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닉네임 포카리라는 분이
오정세 배우님께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영화에서 강호세 캐릭터의 등장신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시나리오에 원래 그렇게 차문을 박차고 나오는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배우님의 애드리브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호세의 캐릭터가 워낙 사랑이 많은 캐릭터인데 호세는 거미집을 찍은 이후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지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세의 첫 등장은 그 발짓 하나, 문을 박차고 그 각도 하나가 다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현장에서 해주신, 그래서 나온 호세의 첫 등장이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호세는 사랑이 많은 캐릭터인데 좀 지나치게 많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안에서 조금 귀엽게라도 조금 혼났으면 좋겠는 캐릭터였었는데 이 영화가 끝나고 또 다른 사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그게 어떤 큰 뉘우침이나 어떤 참여는 아닐지라도 그냥 다른 캐릭터들은 화면의 걸작에 집중해 있었으면 호세는 그냥 그 조금의 자기 과거를 조금이라도 반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조금 돌이켜볼 수 있었던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럼 정말 이상한 캐릭터가 탄생이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송신의 팬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송강호 배우님께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널리 알려진 명대사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본인 것이든 다른 배우의 것이든 지금 바로 생각나는 명대사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거미집에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안 해요? 이상할 텐데. 이상할 그 텐데. 대사가 되게. 네. 사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였던 거죠. 네. 서로 그러면 약간 정수정 배우님,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뭐가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장면. 이상하다는 표현 말고 네. 다른 표현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그러면 할까요? 좋아하는 네. 장면이라고 하면 영화 속의 영화에서 임수정, 민자, 호세 그리고 오여사님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북두칠성 점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그 장면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 그 화제씬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갑자기 되게 이상하게 뜬금없이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에 나오는 그 그림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그 감독님이 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또 놓으신 건지 다 궁금해요. 네,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가 되게 저한테는 그 특별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들은 되게 많죠. 근데 약간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영화의 순수한 형태로 구현된 그 막 어려운 영화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또 영화의 순수의 원형의 상태로 이렇게 가는 상태였고, 그래서 되게 탄미적인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신 감독이 정우성 씨가 연기한 신 감독이 되게 무척 아티스틱한 어떤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탄미적인 감독을 이렇게 이제 그 표상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시대는 다르지만 순수 아름다운 영화를 추구했던 영화를 좀 그 오마주를 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불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불의 어떤 연기의 점도 이제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주 뭐 깊은 뭐 생각이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아주 영화적인, 그러니까 또 영화 팬들이라면은
말씀하신 찾아볼 수 이스터에그처럼 네. 이렇게 발견하고 재밌어요. 뭐 이런 장치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송강호 배우님, 뭐 사실 뭐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야 더 오래되긴 했지만 영화 데뷔로는 27년 이상이 좀 흐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대배우 송강호 역시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처럼 어쩌면 제가 재능이 없는 걸까요? 라고 자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 뭐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의 어떤 공통점일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물음을 던지죠. 예. 꼭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능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가, 그리고 올바르게 지금 표현하고 올바르게 지금 연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 괴로움 때문에 좋은 장면이 나오는 거고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영화 거미집은 특히나 지금의 시대에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영화가 계속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거나 혹은 회의를 갖거나 혹은 또 힘을 내거나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영화는 계속되어야 할까? 혹은 영화라는 그 작업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되는 뭔가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라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정수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랜만에 돌아온 이 현장에서 영화 작업의 아름다움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들으시게 했던 순간들이 언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TV쇼하고 드라마만 쭉 했었고 16년 만에 영화를 다시 했잖아요. 그러셨죠? 네. 하면서 작업 과정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영화에다가 조금 많이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 과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를 써주실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아까 지금 강호 씨가 얘기했듯이 넌 한 번이라도 카메라 앞에서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제가 찍은 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울컥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문을 했죠. 정수야, 넌 한 번이라도 네가 진심으로 화면 앞에서 연기를 한 적이 있었니? 글쎄 대답이 선뜻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수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윤여정 선생님이 한 16년 만에 바람난 가족으로 다시 영화계에 돌아오셨을 때가 54세 정도 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목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굉장히 젊으십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금방 지나갔는데요. 사실 부산에서 또 어떤 그 마음들을 또 가지셨고 또 어떤 일정들이 향후에 또 있으신지 한 분 한 분 마지막 인사와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정 배우님부터 쭉 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갈까요? 네. 네,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무대 인사를 좀 돌면서 거미집 일정을 소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토크를 하게 돼서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리고 긴장도 됐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거미집이라는 영화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너무 커요. 사실 뭔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어떤 물음표만이 가득할 때, 내가 너무 고갈되어 있다고 느낄 때 저에게 걸어도 된다고 혹은 있는 그대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건네준 현장 같았고 글 같았어요. 그리고서는 뭔가 존재 자체에 뭔가 열망과 그냥 어떤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 받아들여주는 느낌,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도 된다고
그런 위로와 응원을 너무 해주는 영화 같아서 저는 지금도 저희 거미집이 너무 자랑스럽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작품이거든요. 아직 만약에 이 작품 안 보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거미집 만나게 되시면 그런 아주 든든한 위로와 동지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화 하면은 모든 영화 팬들이라면은 동경을 하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거미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영화를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영화 거미집은 사실 저에게는 영화 같은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만난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은 꽤 오랜 여정을 거쳐서 만난 작품 같거든요. 송강호 선배님이랑 우아한 세계를 같이 찍었는데 편지새에서 못 나오고 또 하울링 오디션 1차에서 떨어지고 살인의 추억 오디션 1차에서 떨어지고 놈놈놈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긴 여정을 거쳐서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만나서 결국은 너무 좋은 환경의 배우님들과 같이 저만의 또 걸작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저에게는 거미집이 저만의 또 영화 같은 영화로 남아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도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꺾이지 마시고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거미집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정말 미쳐가는 소동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혼을 다 모두 전부 꺼내서 불태워가면서까지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영화 한 편을 만들려고 모두가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저도 거미집을 찍으면서 배우로서 또 다시 한번 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를 왜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배우로서 그리고 한국 관객들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 다시 그 많은 부분을 깨닫고 느꼈었는데요. 더구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영화 거미집을 통해서 예술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더더없이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도 이제 서면하고 이렇게 극장 한 두 군데 인사드리고 왔는데 한순간 이렇게 극장 그 뒤편에 이렇게 잠시 대기하다가 이제 짧은 대기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점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에 대한 어떤 물론 그 동안에 팬데믹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기간도 있었지만 사실 영화에 대한 어떤 순수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소중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세월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재 감독님. 네, 이제 영화 거미집은 그러니까 그 팬데믹 이후로 영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최초의 영화를 사랑하고 또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웠고 또 영화의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정도로 영화의 모든 걸 쏟아낼 때 했던 영화에 대한 사랑과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인터뷰도 했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내 영화는 계속 더더욱 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거미집이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불러 있게 했고 또 이런 어떤 진솔한 마음을 또 이렇게 영화에 받아 부산 이 오픈 토크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마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뭐 거미집이란 영화를 품기에 이 영화를 펼쳐놓기에 더없이 가장 적절하고 이상한 장소가 바로 이곳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을 잠시 좀 촬영을 이어서 해볼 텐데요. 저희 요 테이블을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저 앞에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동그란 마크 앞으로 같이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걸 조금 치우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해가 살짝 지면서 훨씬 이 공간이 더 아름답고 진짜 영화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좀 마법 같기도 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을 네 옮기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봉분들이 제일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부산국제영화제 그 동그란 마크 안으로 그쪽 가까이 조금 모여주시면 조금 더 앞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왼쪽부터 시선 주시면서 뭐 이렇게 손도 한번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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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뭐 위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쪽 뒤에서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 그 감독님 뒤로 도셔서 관객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 순간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떨어지시지 마시고요. 네, 조금만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함께 찍히는 순간이니까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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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번 더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오, 오, 네. 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아래쪽으로요. 네, 네, 네. 네, 지금 영상을 한번 찍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네, 크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영화제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